이제 치매 예방 여기는 강사들이에요. 일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치매 예방 전문가들이 모여서 똑같은 기사를 봤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봤을 때 저거는 치매에 관련된 거는 뭔가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일반 신문을 기사를 똑같이 보시면서 치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이분이나 치매 전문가인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반성해야 되죠. 왜? 내가 그만큼 어떤 더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신 분과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관 전문가에 대한 관점은 누가 봐도 이분은 전문가라는 느낌이 들려드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기사 보셨죠? 네. 굉장히 이슈가 됐죠. 한 2주 정도? 네. 2주 정도에 정말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 유명한 강사의 치매 의심 기사를 보고서 과연 우리 강사님들, 치매 전문가인 우리 강사님들은 그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저도 그분이 알츠하이머 치매 원심된다고 그랬을 때 강사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똑같은 이제 맥락인데 우리가 보통 강사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뭔가를 알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의 강의를 보면 그런 공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서 첫째는 이분이 너무 많은 어렸을 때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런 느낌도 들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연령이 좀 55세 이생이 아니고 50세잖아요. 그래서 혹시 초록이?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좀 그랬더니 네, 저도 이제 이 강사가 힐링,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제 힐링을 많이 주는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한 걸 보고 굉장히 이제 즐겁게 많이 봤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치매와 거리가 멀 거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꾸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보고 사실 굉장히 이제 충격이 되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치매 예방 강사를 하면서 이런 게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 아닌 걱정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하긴 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또 들어본 그분께 그러니까 어렸을 적의 그 트라우마 거기에 특히 엄마와 아버지와의 싸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엄마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지금 그런 거 지금 또 그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해 주는 강의를 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치매할 때도 하지만 그 이야기도 지금 환경적,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집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관점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래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봤을 때 이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왜 강의를 이 치매가 걸렸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치매 의심 아직까지 확진이 아니라고 하죠. 네네. 오늘 아침 기사까지만 해도 일단 확진은 아니고 검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나야지 확진이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죠. 확진이든 확진이 아니든 일반적인 분들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몇 세예요? 50세죠. 50세면 우리가 공부했던 지식으로는 무슨 치매예요? 철호기 치매라고 하죠. 그럼 철호기 치매의 특성은 뭐죠? 유전적인 가족력이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사에는요, 유전자가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그래,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마 가족력일 확률이 높다. 철호기 치매이기 때문에 50세에 치매에 걸렸을 때는 철호기 치매인 거죠. 그래서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은요, 아마 이 강사의 어떤
생각은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치매라는 건 노인성 치매는요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방할 수도 있고요, 지연시킬 수도 있어. 초록이 치매는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분이 어느 속도로 진행이 될까 이게 걱정인 거지 아닐 것이다라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은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만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가족력을 타고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사의 발병 원인이 뭐라고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본인이 강의를 나가기 전에 강의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네. 자, 그걸 첫 번째 스트레스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한 스트레스였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어머님을,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은 폭력을 당한 어머니를 피해서 내가 도망 나오다시피 나 혼자 나와서 살았던 거에 대한, 그래서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좋은 집에 살수록, 좋은 차를 몰수록 그 죄책감의 크기가 더 커졌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강사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 죄책감을 가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거죠. 만약에 이 강사가 그런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치매 예방 강사인 나는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 나온 거가 나쁜 짓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차라리 우리 어머님에 대한 어떤 그 더 편안한 삶을 만들어주는 거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머님한테는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의 죄책감을 내려놓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그분이 치매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체를 했다 그래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집중이 못해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렸대요. 그때부터 내가 뇌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려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치료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그러려니 건망증이려니 일련의 노화 과정이려니 생각하고 지나치지 말고 이때부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대체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이제 치매 예방 강사들이 봤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 50대는 일단은 초록이 치매라는 생각을 하고 초록이 치매는 일단 가족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증상이 처음에는 고치기가 쉽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호수를 못 찾아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본인이 기억력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기억력 테스트 하는 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자기 또래가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0.5점이 나왔다고 했어요. 70점이 나오는데 나는 0.5점이야. 그럼 이거는 심각한 어떤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 의심이라는 이 결과가 나오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냐. 국민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것들이 국민들한테 조금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일까요? 나도 치매가 걸릴 수 있다. 나도 치매가 걸릴 수 있다. 또 치매에 관심을 많이. 치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또 건망증이 더 빨리 오는 거죠. 건망증도 방심하지 말고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건망증이 한 번 생겼다고 병원에 안 가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이야기하듯이 건망증이 내 또래에 비해서 건망증이 심하다고 할 때는요. 결과적으로 치매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뇌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가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건망증이야 괜찮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더 심해지는 결과들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이 또 전달됐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위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지위와 나이도 가리지 않는다. 정답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어떤 영향이 크신 분이 젊은 나이에 치매라는 의심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 국민에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어떤 방법들로 어떻게 치매 예방을 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현장에 활동하실 때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한 치매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30, 40대를 내가 교육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할까? 똑같은 기사를 보신다 하더라도 내가 전문가로서의 관점은 어떤 것이고 일반인들은 어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제는 똑같은 기사를 본다더라도 그래 소로기 치매와 노인성 치매에 대한 차이점 또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약간 상상을 하시면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래 역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한 발짝 앞서 나가서 보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노인성 치매는 내 생활 습관만으로도 뇌가 망가져도 내 몸에서 치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나요? 알죠.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실천을 하셔야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실천을 했을 때 바로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래 내가 노인성 치매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서 치매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생활 습관을 바꿔간다고 하면 똑같은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100세든 120세든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